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영상에 연결해서 1A, 1A repeated, 1A repeated measures ANOVA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짝을 이룬 데이터인데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념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부터 다시 잠깐 살펴보시고 오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동일한 대상에서 세 가지 조건 A약, B약, C약을 먹었을 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수술 직후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2개 이상의 타임을 가지고서 체크하는 경우에 3가지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1A Repeated Measures ANOVA를 하게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윌콕슨 사이드 랭크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 앞 시간에는 페어드 티 테스트를 했었죠. 두 개는 두 개의 그룹을 또는 두 개의 조건을 비교하는 거였고 이번 시간에는 3개 이상의 그룹을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원웨이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웨이 샘플이니까요. OW라고 원웨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read 함수를 활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고요. 원웨이 저는 지금 여기 이 폴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원웨이 샘플이라고 이렇게 이름만 쳐도 가져오고 오게 되는데 만약에 워킹 디렉토리가 여기로 세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요 앞에다가 이 파일의 주소를 파일 경로를 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귀찮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워킹 디렉토리를 여기에서 파일 패널이 여기 위치를 말하거든요. to 파일 패널로 설정을 해주시면 set 워킹 디렉토리가 D 드라이브의 my lecture 안에 있는 CSV 폴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해가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 파일을 읽는 과정을 굉장히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헤더는 true. 첫 번째 줄이 헤더 값이라는 이야기죠. 열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컨트롤 리턴. OW에 그러면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클릭해서 보도록 하죠. 네. X의 불필요한 열이 들어있네요. 그죠? 그리고 ID 7명의 데이터인데 7명을 스코어를 이거는 직후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 그래서 스코어 0, 스코어 1, 3, 6으로 이렇게 4번의 관찰값들이 각각의 ID 총 7명의 사람이거나 7명의 동물이거나 7개의 대상에 대해서 4번의 기록을 저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X열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X열을 지우면 될 것 같고요. X열을 지우는 방법 또한 이번에 배워두시면 요긴하게 쓰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W를 치시고요. OW를 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OW 안에서 가지고 싶은 부분만 선택해서 담으려고 하는데 콤마를 넣고 앞에는 비웁니다. 앞에를 비우는 이유는 선택하고자 하는 행의 조건을 앞에다 넣고 뒤에는 선택하고자 하는 열에 대한 조건을 쓰게 되는데 모든 행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콤마 앞에를 비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은 두 번째 열부터 여섯 번째 열 끝에까지 가져오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리턴 자 들어가 보시면요. X열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가지고서 먼저 뭘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번엔 또 다른 함수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mins라는 변수를 만들어서요. min 안에다가 평균들을 각각의 스코어 0, 1, 3, 6 각각의 평균값들을 계산을 먼저 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W 골뱅이 스코어 1 이렇게 담고요. 그 다음에 min OW 그래서 스코어 1 이런 식으로 쭉 담습니다. OW 이렇게 해서 스코어 3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전 작업입니다.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자꾸 해봐야 또 실력이 늡니다. 의외로 하드 코딩이 굉장히 손이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서 에러가 나서 뜻하지 않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컨트롤 리턴을 하면 민 값이 정리가 돼서 들어갔을 거고요.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리턴 각각의 열들의 평균 값이 아래처럼 58, 37, 24, 15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하고서 이번에 활용할 함수는 gplot인데요. gplot라는 함수인데요. install.package 해서 gplot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리턴. 네, no.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설치가 당연히 안 되어 있겠죠, 대부분.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설치를 하지 않았고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gplot을 실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gplot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gplot 안에 있는 plot ci라는 함수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x는 평균값들을 담아서 전달을 해주면 되는데요. x는 mins라고 써놓고 타입은 L, 알파벳 소문자 L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컨트롤 리턴. 네,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1, 2, 3, 4 총 4번에 걸쳐서 검사 결과들이 나왔고 그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밋밋하니까요. 여기다가 몇 가지 좀 잔 작업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늘 이렇기 때문에요. Y열은 뭐였죠? Y열은 스코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 이렇게 한번 담아 해보고요. 컨트롤 리턴. 네, 이게 스코어로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X열의 값은 뭔가요? X열의 값은 뭐 개월수라고 하시죠. 3개월 아마 3개월 6개월 1개월 이런 값이었던 것 같으니까요. months를 넣어주겠습니다. 문자열이니까 변수가 아닌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로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리턴 민이 months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에다가 제목도 하나 좀 넣어주고 싶네요. 그렇다면 메인 옵션 메인을 써서 위에다가 one way test라는 이름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컨트롤 리턴. 자, 이제 좀 그래프가 그려졌죠? 모양이. 좀 이따가 여기다가 에러바도 좀 추가해보고 할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테스트를 돌리기 전에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의미가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한 거였으니까요. 여기서 마치고 일단은 통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개월과 3개월 뒤로 가면서 이 값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의미가 있는지 p-value로 입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요. 먼저 멀티란 뜻의 mult라고 쓰고 멀티 모델 그 다음에 자, lm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하는데 그 안에는 OW에 자, 스코어 1을 넣고요. 그리고 쭉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스코어 1 그리고 OW에 스코어 3 그리고 OW에 스코어 6을 순서대로 이렇게 다 넣어주고 이거를 하나로 묶으란 뜻으로 물결 1 이렇게 해서 이거를 멀티 모델에 담아줍니다. 자, 담아주고 나서 트라이얼 임상 연구 트라이얼스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팩터 C는 이제 C 안에다가 하나씩 담아주는 거죠. 이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스코어, 그리고 스코어 1, 큰 따옴표가 빠졌네요. 스코어 1, 컬러가 있기 때문에 문자열을 실수로 변수가 아닌 문자를 넣고 싶은데 하지 않은 경우에 금방 또 우리가 눈치챌 수 있도록 이 RStudi오가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ordered는 F, false라는 의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try를 담아주고, 그리고 모델 1에다가 ANOVA 함수를 이용해서 ANOVA 함수는 여기서 ANOVA 함수는 그 패키지 카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인데요. 제가 ANOVA 이미 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ANOVA 함수를 먼저 써놓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모델을 담고 그 다음에 iData는 프레임으로 다시 trial 이렇게 이걸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iDesign 디자인 함수에다가는 trials 이렇게 써주고 타입은 타입 3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컨트롤 리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만약에 ANOVA 함수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먼저 인스톨 패키지 큰 따옴표 를 활용해서 이걸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인스톨 패키지 인스톨은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라이브러리 함수 를 해서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이걸 실행시키시면 이게 여기까지 무난히 따라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서머리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1 멀티 베리에이트 모델 1 하고 멀티 VARIDE는 F 이렇게 해서 서머리를 살펴보시면 컨트롤 리턴 보시면 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이렇게 검사 결과가 뚝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눈에 보일 정도의 변화면 이건 틀림없이 p-value가 의미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보고 기쁜 마음에 빨리 검사 결과를 추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p-value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이 뚝 떨어지는 이 변화가 의미 있게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OW 이 그래프에서 스코어 0에서 1에 가는 이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1에서 3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3에서 6 사이에서 결과가 큰 차이가 나서 이렇게 나온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가진 p-value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ANOVA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사후 검증을 해서 어느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시 와일드 타입의, 이건 와일드 타입의 데이터거든요. 옆으로 긴 타입의 데이터인데 이거를 다시 밑으로 긴 타입, 롱 타입이라고 제가 전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롱 타입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후 분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사후 분석을 위해서 먼저 롱 타입의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A 롱 이렇게 쓸까요? 1A 롱 이렇게 하고 gather 함수 이거 gather 함수 제가 굉장히 좋다고 tidyr 패키지에 들어있는 gather 함수인데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함수가 무척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스톨, 만약에 아직 앞 영상 없이 따라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큰 따옴표로 tidyr
이 패키지를 설치하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실행만 시키시고 바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컨트롤 리턴. 네, 겟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데 겟더 함수에다가는 먼저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방향을 바꿀 건지에 대해서 먼저 명시해주고 그 다음에 키밸류를 통해서 컬럼 네임, 우리가 담고자 하는 제목의 컬럼 네임을 여기다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값들을 또 컬럼 네임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스코어 이렇게 해서 컨트롤 리턴 모양을 보시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보시면 네, 밑에 뒤에 쭉 붙어있던 2열부터 6열까지를 밑으로 쭉 늘어서 길게 값들을 롱 타입으로 바꿔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7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7줄씩 있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1번부터 7번 줄까지는 빼줘야 되겠네요. 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주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그냥 가장 간단하고 뭐 편한 방법을 써보죠. OW long 이렇게 하고 8번째 줄부터 35번째 줄까지를 포함시키고 그러니까 행의 조건을 8열부터 35열까지 포함하라는 얘기고 열에 해당하는 조건은 적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열을 다 포함하라는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자, 컨트롤 리턴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 보시면 내 앞에 id 값이 쓸모없이 붙어있던 부분들은 날려버리고 이렇게 스코어 값들을 7개씩 쭉 아래 롱 타입으로 작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 영상 중에서 예전에 그 아노바를 통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룹의 평균 값을 비교했던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ACS 데이터셋 중에 ACS라는 이름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거기 안에 있는 진단별로 그때는 NSTMI, 뭐 STMI 그리고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이렇게 세 가지 진단에 따른 뭐 리피드 판넬,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의 평균 값들을 비교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아웃이라는 변수, 그때도 아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웃을 하는 거고요. 저기 이름은 뭐든 해도 상관없죠. 스코어 뒤에 종속 변수가 앞에 온다는 게 늘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뒤에 독립 변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써주고 데이터는 one way long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리턴 아웃에다 담고요. 그리고 샤피로 테스트로 먼저 정규성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샤피로 테스트로 이렇게 해서 정규성 검증을 한꺼번에 할 수 있었고요. 샤피로 테스트, 이 잔차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잔차를 구한 함수를 빼먹었네요. 네, 이렇게 하고 두 개를 닫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리턴 해보면 0.954로 포함되는 4개의 그룹 스코어 0, 스코어 1, 스코어 3, 스코어 6이 모두 정규 분포를 한다라는 결과를 p-value 0.05보다 한참 큰 0.954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리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노바니까 저희가 1A repeated measures 아노바보다 의미가 훨씬 적습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동일한 방법, 이걸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는 우리가 투키 방법을 이용해서 사후 검증은 마찬가지로 아노바 때와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스코어 0과 1, 3과 0, 6과 0, 3과 1, 6과 3 뭐 이런 식으로 p-value를 각각의 p-value를 전부 다 구해서 어느 단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지를 사후 검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보시면 전부 다 0.05보다 한참 낮은 값들이고요.
때문에 여기에서 사후 검정에서는 사실 그 본페로니 검증을 통해서 4개의 조건이라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0.05보다 0.05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를 보게 되는데요. 0.05 4 그러면은 0.0125보다 작은 p-밸류를 가진 단계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모두 다 0.0125보다 작고요. 때문에 각각의 경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코어 0에서 1로 가는 단계, 1에서 3으로 가는 단계, 3에서 6으로 가는 모든 이 세 개의 단계가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낮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의 큰 맥락 또한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단계별로 세 단계의 변화 또한 전부 다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에러바 넣는 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에러바 넣는 걸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을 해놔야 되는데요. 스탠다드 에러 SE는 먼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표준 편차는 OW 골뱅이 롱에서 구해야 되겠네요. 전체 참석자들의 모든 스코어를 표준 편차를 구하고요. 이거를 나누기 루트값 sqrt 루트값은 뭐냐면 전체 그 n수니까 사실 여기서는 28개겠죠. 저희가 롱으로 보면 이게 총 개수가 앞에 7개를 뺀 35개니까 28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모양새가 빠져 보이니까 랭스 함수를 써서 실제로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몇 개인지 스코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컨트롤 리턴 SE 값이 얼마 들어가는지 볼까요? 네, SE 값을 보시면 자 컨트롤 리턴 3.149906으로 계산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걸 이용해서 이 그래프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플롯 CI라는 이 함수에다가 UIW라는 옵션을 하나 추가하고 여기다 SE 값을 넣어주면 네, 컨트롤 리턴 네, 짠! 스탠다드 에러가 예쁘게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제가 녹화 때문에 그 노트북에 해당도를 무척 낮춰놔가지고 이게 모양새가 그렇게 제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예뻐 보이진 않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더 큰 해상도 또는 더 나중에 출력을 엑스포트를 해서 보시면 스탠다드 에러바가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엽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프리드만 테스트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임상적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